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한 보험, 바로 실손보험인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4천만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이제는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실손보험의 쓸모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이런 보험입니다. 그렇지만 딱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손보험에는 숨겨진 혜택들이, 우리가 몰랐던 혜택들이 더 존재합니다. 매달 정당하게 내가 내 돈을 내고 받는 보장인데, 이런 혜택들까지 전부 알고 계셔야 혹시나의 상황에 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실손보험을 제대로 100%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첫 번째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해당 제도는 거의 대부분을 보장해주는 구실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세대 표준화 실손부터 4세대 실손 가입까지가 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1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급여랑 비급여를 합쳐서 2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계시면 꼭 체크하고 메모도 해두시고요. 상한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가입한 2세대 실손 가입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연간 비급여 치료 비용으로 4천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면 90% 보장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본인 부담금은 400만 원이 되겠죠. 10%니까. 하지만 본인 부담액 상한제도로 연간 200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8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를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생기는 의료 파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이 된 아주 유용한 혜택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과도한 의료비가 나왔다 하시더라도 연간 200만 원 이상의 부담은 보험사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를 하셔야만 하는 분들, 혹은 회사 복지 차원으로 이런 단체 실비에, 회사 단체 실비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실 법합니다. 1세대 실손을 제외하고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 시 불필요한 실비보험료를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진료를 본 경우에는 그 해외 의료비는 보장을 하지 않아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장도 못 받는데 내가 해외에 있는데 실손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셔야만 한다면 귀국하실 때요,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손보험료를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꼭 활용하셔서 보장 못 받고 그냥 납입한 돈 전부 받아가시고요. 아직 출국 전이다 하시는 분들은 출국 전에 이 실손 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는 이 보험사가 있잖아요. 그 보험사로 해외여행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저 이거 납입 중지 좀 해주세요 요청하시면 보험료 납입 중지도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많던 적던 이거는 보장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꼭 중지 기능이나 환급 기능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회사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되어 계시는 이런 직장인 분들의 경우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을 두 개 다 유지하면서 보험료 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하지만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체 실손이나 개인 실손 둘 중에 하나의 보험을 납입 중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를 쭉 쓰시겠다 하는 경우에는 단체 실손도 납입 중지를 해서 단체 실손 계약의 보험료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손보험은 이 두 개의 보험이 있다고 해서 더블로 보장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고 비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이 개인 실손을 중지해서 보험료를 아끼시거나 개인 실손 혜택이 더 좋은 상태라면 단체 실손을 중지해서 환급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전에는 개인 실손을 중지하고 다시 재개를 하면
재개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개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납입 중지 시점에 가입했던 상품으로 재개가 가능해졌으니까요. 걱정하실 일 없이 중지제도를 활용하셔서 보험료를 줄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들만 딱딱 뽑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 끝내기 전에 꼭 하나 더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만 안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이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은 이 병원 다녀와서 청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미루다가 한 번에 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손 청구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청구하시면 ICPS라고 불리는 이런 보험 신용정보 종합 시스템에 그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보험사는 그 청구 이력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력이 많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 보험으로 이제 보험사로 가입을 시키면 손해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됐죠. 또 실제로 고지사항에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질병의 소명을 위해서 검사 결과나 소견서 등의 의료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 검사만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증상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질병 코드가 잔뜩 찍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을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이 준비가 잘 돼 있다 라고 하실 때 청구를 하시는 편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주요 치료비라던가 간병인이라던가 암보험이라던가 추가적으로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상태거나 보험이 아직 없으신 상태라면 보험 준비를 먼저 하신 후에 실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청구 서류들이 없다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니까 잘 모아 주셔야 될 텐데, 보통 이제 한 병원으로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에 쭉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실손보험은 가장 우선적인 보험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숨겨진 혜택들까지 활용을 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까지 막을 수가 있게 되어서 더 제대로 된 효율을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상담이나 문의는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톡의 설계사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영상 하단부에 별도로 링크 걸어두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